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질문에 빠진 안다 씨의 과학 이야기 3호 2단계 교사 교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3호 2단계에서는요, 어떤 다양한 궁금증들로 또 과학적 원리로 우리 아이들의 메타인지를 높여줄 수 있을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에서는요, 특별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1, 2, 3단계 모두 동일한 주제, 신체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용 자료인 브로마이드나 또 교사용 키트를 이용해 주신다면요, 보다 더 풍성한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특별호를 행사로 활용하고 싶다라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요, 현수막 디자인 파일도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진행 PPT도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현수막 디자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지사에 문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행사 진행 PPT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홈페이지에서 매 주차마다 필요한 파일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다가 교구 구성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1, 2, 3, 4주차 우리 친구들이 궁금할 법한 다양한 신체 이야기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주에는요, 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더우면 왜 땀이 나는 걸까? 땀책 함께 만들어 볼 겁니다. 2주에서는요, 입에서 어떻게 공기가 나오지? 폐 모형 함께 만들어 볼 거고요. 3주 즐거움 시간에는요, 소화기관 퍼즐을 함께 맞춰보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은 어디로 갈까?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4주에는요, 뼈와 근육 모형으로 내 몸 안에 이런 게 있다고? 라고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눠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교사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사 지도서와 2주에 해당되는 브로마이드, 그리고 확장 교구인 뼈 배경판과 뼈 모형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주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우면 왜 땀이 나는 걸까? 메타인지 큐. 땀은 어디서 나는 걸까? 땀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궁금증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왜 땀이 나는지 함께 볼 건데요. 도감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더워. 이제 땀이 계속 나죠, 여름이 되면. 그래서 나는 땀방울이야. 더울 때 땀이 나지 않으면 몸이 계속 뜨거워져서 얼굴이 아주 빨개질 거야. 그래서 땀을 흘리고 나면 우리 몸은 금방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나는 매일매일 보송하게 씻는데 땀은 도대체 어디다가 나온 걸까요? 이렇게 보면은 땀은 땀샘에서 만들어져서 땀 구멍을 통해서 송골송골 나오는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땀구멍을 통해서 땀샘에서 이 땀이 나타난다는 거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요.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땀은 땀샘에서 만들어진 땀구멍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그리고 땀샘 안에 땀 스티커를 붙여보면서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날이야. 근데 덥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땀이 나지? 땀은 더울 때 나기도 하지만 긴장하거나 흥분했을 때도 나오고요. 또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도 땀이 나기도 하고요. 땀은 마음대로 참을 수가 없대요. 라고 하면서 뒷페이지 보면은 이 땀이 막 나는 우리 안다 씨의 이야기가 또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땀을 많이 흘렸더니 몸에서 땀 냄새가 나. 왜 땀을 흘리면 냄새가 나는 걸까요? 이 냄새는 원래 땀샘 속에는 땀은 원래 색도 없고 냄새도 없지만 이제 더러운 것들을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서 냄새가 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있던 세균과 부딪히면 냄새가 더 지독해지기도 한대요. 그래서 땀은 왜 온몸에서 날까요? 그래서 손바닥에서도 나고요. 겨드랑이에서도 나고요. 귀, 이마, 가슴, 배, 엉덩이 정말 안 나는 곳이 없네요. 그죠? 그래서 진하게 표시해 둔 곳이 우리 몸에는 있는 땀구멍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너는 어느 곳에서 땀이 많이 나니?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서 땀이 많이 나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땀을 너무 많이 흘렸나 봐요." 그럼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땀을 많이 흘리면요, 우리 몸속에서 수분이 부족해서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렸다면 꼭 물도 마시고요. 젖은 옷은 깨끗하게 빨고, 그리고 땀 흘리고 싶다고 더운 곳에서 오래 있으면 이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 흘린 날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더 많은 이야기도 해 보시고 여기 도감책에 적어 주시면 더 재밌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 이후에는요, 도감 영상을 함께 보면 좋겠죠?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땀. 더워. 닦아도 닦아도 계속 땀이 나. 왜 더우면 땀이 나는 걸까? 안녕, 나는 땀방울이야. 더울 때 땀이 나지 않으면 몸이 계속 뜨거워져서 얼굴이 아주 빨개질 거야.
하지만 땀을 흘리고 나면 금방 시원해질걸? 나는 매일 보송보송하게 씻는데 땀은 도대체 어디 있다가 나오는 거야? 땀은 땀샘에서 만들어져 땀구멍을 통해 송골송골 나오는 거야. 피부에는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땀구멍이 있고 피부 속에는 땀이 만들어지는 땀샘이라는 곳이 있어. 오늘은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날이야. 근데 덥지도 않은데 왜 땀이 나지? 땀은 더울 때 몸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 나오기도 하지만 긴장하거나 흥분했을 때도 나와.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땀이 나는 것도 매운맛 때문에 몸이 흥분해서 나는 것일 수 있어. 땀은 마음대로 참을 수 없지. 으아, 땀을 멈출 수 없어. 땀을 많이 흘렸더니 몸에서 땀 냄새가 폴폴 나. 왜 땀을 흘리면 냄새가 나는 거야? 오해하지 마. 땀샘 속 땀은 원래 색도 없고 냄새도 없어. 냄새가 나게 되는 이유는 땀이 땀샘 속 더러운 것들을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서 냄새가 나는 거야. 피부에 있던 세균과 부딪히면 냄새가 더 지독해지기도 해. 땀은 왜 온몸에서 나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몸에 땀구멍이 있기 때문이야. 땀구멍이 특히 더 많은 곳도 있어. 땀구멍이 많은 곳은 땀도 더 많이 나겠지? 너는 어느 곳에서 땀이 제일 많이 나? 진하게 표시해둔 곳이 우리 몸에서 땀구멍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야. 이마, 코, 귀, 손바닥, 겨드랑이, 가슴, 배, 엉덩이, 발바닥. 온몸에 땀구멍이 있어서 여름에 몸이 끈적끈적한 건가? 휴, 땀을 너무 많이 흘렸나 봐. 빙글빙글 어지러워. 땀을 많이 흘렸다면 꼭 물을 마셔야 해. 깨끗하게 샤워도 필수. 땀에 젖은 옷은 깨끗이 빨고 땀 흘리고 싶다고 더운 곳에 오래 있으면 안 돼. 그럼 땀 흘릴 때 또 보자. 네, 이렇게 땀책 도감 영상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함께 만드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 나만의 도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호 2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 모형입니다. 입에서 어떻게 공기가 나오지? 메타인지 큐. 입안에는 공기가 들어있는 걸까? 공기는 어떻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까? 라는 주제로 함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는요, 우리 몸속에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허파라고도 부른대요. 그래서 우리 몸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데 이를 몸 밖으로 내보내고 산소를 들이마시기 위해서 호흡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폐를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의 근육과 가슴 아래쪽 횡격막의 움직임에 따라서 폐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미세먼지나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현대 사회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공기가 나오는 것은 코와 입으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숨을 쉴 때는 폐가 도와줘. 폐는 어떤 일을 할까요? 폐는 숨을 쉴 때 몸속으로 좋은 산소, 이제 산소를 모으고요.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요. 숨을 들이마시고 커지면서 이제 몸에 손을 올려보고 이제 폐가 커지고 옆으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함께 경험해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폐는 어떻게 움직일까? 폐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서 횡격막의 움직임에 따라서 폐가 커지거나 작아진대요. 그래서 함께 스티커를 붙여서 표현을 해보면 좋은데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올려드는데 이렇게 횡격막의 위치에 따라서 폐가 커지고 작아지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한 폐 모형을 함께 만들어 볼 건데요. 조립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 쉴 때 폐의 움직임을 관찰해요. 준비물, 투명 컵, 풍선, Y자 모양 빨대, 안다 몸통. 투명 컵 안에 Y자 모양 빨대를 넣고 구멍에 끼워요.
풍선의 잘린 부분을 투명컵 입구에 씌워요. 안다 몸통을 조립한 후 투명컵에 씌워요. 큰 풍선 입구를 잡아당기며 작은 풍선의 변화를 관찰해요. 네, 이렇게 폐 모형 조리 영상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폐 모형을 만들 때는요, 이 마지막에 큰 풍선을 끼울 때는요, 조금 힘들어하는 유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컵에 이 구멍에 빨대를 끼울 때는요, 이 빨간 풍선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풍선을요, 잡아당기면서 작은 풍선의 변화를 관찰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 큰 풍선을 잡아당기다 보면 너무 세게 잡아당기다 보면은 이 큰 풍선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은 이 풍선을 잡고 이제 당겨 볼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사용 브로마이드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호흡이 왜 중요한지 교사용 브로마이드를 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왜 마스크를 써야 할까?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늘이 뿌옇게 보입니다.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 속에는 미세먼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미세먼지가 폐에 쌓이면 안 좋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려야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창문은 모두 닫고 최대한 밖에 나가지 않고,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얼굴과 손을 깨끗이 씻는 것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죠. 메타인지 업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요, 폐 안으로 산소가 들어오고요. 숨을 내쉬면 이산화탄소가 나가게 됩니다. 폐는 횡격막의 움직임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진다는 것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3주입니다. 3주에는요, 우리가 먹은 음식은 어디로 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메타인지 큐, 음식을 먹고 나면 왜 배가 부를까? 그리고 똥은 왜 마려울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음식을 먹어서 살아가고 또 생활하는데 필요한 영양분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하지만 음식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영양소는 크기가 아주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그대로 흡수가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작은 크기로 음식물을 잘게 쪼개고 분해하는데 이 과정을 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으로는요,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이 있고요. 간과 쓸개는 소화 과정에 관해서 이제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소화 기관에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요. 꼭꼭 씹어 먹거나 또 과일이나 야채도 많이 먹고, 그리고 먹고 나서는 가볍게 움직이는 소화가 잘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은 음식은 몸속의 소화기관을 통해서 필요한 영양분이 흡수되면서 소화가 됩니다. 소화기관이 뭘까요? 소화기관이란 이제 음식물을 잘게 쪼개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신체 기관을 이 소화기관이라고 합니다. 소화기관은 어떤 일을 할까요? 옆에 스티커를 붙여보면서 소화기관이 하는 일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식도입니다. 식도는요, 입에서 침으로 녹이고 잘게 부순 음식을 위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위에서 받은 음식은요, 이제 신맛이 나는 위액을 뿜어내서 음식을 죽처럼 녹이고 섞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장으로 가면요, 내 키보다 훨씬 긴 통로가 있대요. 뱃속에 꾸불꾸불 포개져 있고, 이제 음식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온몸으로 보내줍니다. 대장으로 오면요, 음식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필요 없는 찌꺼기인 똥을 내보내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기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화기관을 만들 수 있는 퍼즐이 있는데요. 퍼즐 조립 영상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이 소화되는 소화기관 퍼즐을 맞춰요. 준비물, 소화기관 퍼즐판, 퍼즐 조각. 퍼즐 조각들을 보며 각 소화기관의 생김새를 관찰해요.
빈 퍼즐판을 보며 소화기관의 구조를 관찰해요. 퍼즐 조각을 알맞은 위치에 끼워 퍼즐을 완성해요. 완성된 소화기관 퍼즐을 보며 각 기관의 역할을 떠올려 보아요. 이렇게 소화기관 퍼즐을 만들어 보면서 소화기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화기관을 퍼즐을 함께 맞춰볼 텐데요. 퍼즐 모양을 보고 맞춰보면서 소화기관 퍼즐을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퍼즐을 맞출 때는요, 안에 보시면 이제 이 소화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글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읽어보면서 짝을 맞춰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먹은 음식은 어디로 가는지 소화기관 순서대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또 각 소화기관의 역할 떠올려 보면서 퍼즐까지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왜 어제와 오늘 똥은 다른 거야? 라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가 모이고 굳으면 똥이 되는데요. 똥은 모양도 색도 냄새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무른 똥도 있고요. 딱딱하고 짧은 똥도 있고요. 적당하고 가늘고 긴 똥도 있대요. 이렇게 다양한 똥이 있으니까 나의 똥 모양을 보면서 내가 소화가 잘 되고 있는지도 함께 파악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 메타인지 업입니다. 음식물을 잘게 쪼개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신체 기관은요, 바로 소화기관입니다. 영양소와 물을 빨아들이고 나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찌꺼기는 똥이죠. 그리고 소화기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3호4주입니다. 3호4주에는요, 내 몸 안에 이런 게 있다고?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메타인지 Q, 몸 안에 있는 하얗고 기다란 막대는 무엇일까? 막대에 연결된 빨간색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요, 움직임을 담당하는 뼈와 근육이 있죠. 뼈는 우리 몸의 기둥이 되어주고요. 하지만 뼈가 있다고 해서 강한 힘을 주면요, 부러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의 뼈는 여러 개 층으로 나눠서 세포와 물로 있어서요. 뼈가 다치거나 부러져도 다시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뼈와 뼈 사이에는 근육이 있어서 이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서 이제 다양하게 뼈가 부러지거나 이제 무너지지 않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볼 텐데요. 바로 이 뼈와 근육 모형도 함께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하얗고 기다란 막대가 있대. 바로 뭐죠? 뼈입니다. 그리고 막대에 연결된 빨간색 덩어리는 근육이에요. 우리 몸 안에는요, 뼈와 근육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뼈는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뼈는 우리 몸을 바르게 세워줍니다. 뼈는 단단해서요, 뇌, 심장, 폐 등 우리 몸속에 있는 중요한 기관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근육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근육은 가늘고 긴 실뭉치처럼 생겼고 뼈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전체에 붙어 있어서 뼈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뼈와 근육이 왜 붙어 있을까요? 뼈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대요. 그래서 뼈와 근육이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랍니다. 아하, 뼈와 근육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원리를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함께 조립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와 근육의 움직임을 관찰해요. 준비물, 팔 모형, 근육 스티커. 재료를 탐색하며 뼈와 근육의 특징과 역할을 생각해요. 뼈 그림 위에 뼈를 감싸는 근육 스티커를 붙여요. 팔 모양의 구멍에 근육의 양 끝부분을 끼워요. 팔을 접었다가 폈다가 하며 뼈와 근육의 움직임을 관찰해요. 네, 너무 간단하지만
하지만 뼈와 근육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요, 뼈 그림 위에 뼈를 감싸는 근육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근데 이 모양이 조금 바뀌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께서 함께 봐주시면서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좋고요. 팔 모형의 구멍에 이제 근육의 양 끝부분을 끼우게 되잖아요. 이 근육이 너무 잡아당기게 되면은 띠끈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너무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잡아당기지는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을 접었다 펴면서요, 뼈의 근육을 함께 움직임을 관찰해보고 팔 근육 모형과 내 팔도 함께 움직여보면서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한 번 더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인지 업 함께 보도록 할게요. 뼈는 우리 몸을 바르게 세워주고요.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근육은요, 우리 몸 전체에 덮여 있어서 뼈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오른쪽 보시면 문화 과학 시간에는요, 사람의 몸 안에 표현한 인체 해부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인체 해부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관심 있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교사용 제공 자료는요, 이제 뼈 퍼즐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뼈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 배경판과 뼈 모형을 저희가 드리는데요. 이제 뼈 조각을 함께 보면서 함께 탐험할 수 있습니다. 뼈 조각에는요, 머리뼈, 척추뼈, 어깨뼈, 갈비뼈, 팔뼈, 다리뼈 이렇게 한쪽을 완성시킬 수 있는 뼈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뼈 배경판의 빈자리에 뼈 조각판을 올려주고요. 그래서 퍼즐을 완성하고 난 뒤에는 몸속 내부 기관을 보호하는 뼈 구조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 자료도 함께 조립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보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벽에 붙이거나 바닥에 놓아서 사용하실 때는요, 찍찍이를 붙여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면 오히려 더 너무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호 1주부터 4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교사용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신 이 교사용 영상과 또 다양한 콘텐츠를 보고 싶다면 아이랑 놀이랑 홈TV에 들어오셔서 함께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이오네즈 홈페이지에도 들어오셔서 다양한 교사용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호에는요, 특별호로 되어 있어서 행사 PPT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짧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PPT를 다운받으시면요, 이렇게 비번을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암호 대신 읽기 전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어떻게 공기가 나오지? 이제 3호 2단계에 2주 있는 PPT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크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것도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 모형도 함께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아이들과 그림을 띄워놓고 하신다면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완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메타인지 업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부모 참여 수업으로도 활용해 주셔도 좋고, 아이들과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눌 때도 이 PPT 활용해 주시면 오히려 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또 다른 콘텐츠가 또 안내드리고 싶을 때는 아이오넷에 들어오셔서 이북을 누르시면 다양한 콘텐츠와 또 재밌는 수업 영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요, 회원가입이 필요한데요, 지사 코드가 필요합니다. 지사 코드는 지사에 문의해 주시면요, 이 지사만의 고유 코드를 주실 거예요. 코드를 입력하시면 따로 승인 절차 필요 없이 자동 승인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에 빠진 안다 씨의 과학 이야기 3호 2단계 교사 교육을 마쳤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즐거운 5월 수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